안녕하세요. 조울증,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지옥에 50회 이상 다녀온 조우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엄마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우리 둘이 같이 방송을 하는 거는 처음이고, 그렇죠? 네. 우리 둘만이 하는 거는. 그리고 지난번에 아들 부부하고 한 지도 꽤 좀 오래됐어요. 네, 그동안 너무 바쁘셨나 봐요. 워낙 우리 이 조우 부부와 또 그레이 부부가 열심히 잘 하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온 거 아닐까요? 저희가 합가해서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이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두 아들의 조울증을 겪어오면서 지옥에 25년 동안 50회 이상 다녀왔다 했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눴었어요. 그때는 우리 조우 부부와 같이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 아내와 제가 두 사람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해요. 좀 오해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 것을 나눈다 해서 지금 어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을 감사해서 나누는 것이지 자랑거리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들린다면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우 엄마의 경우에는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할 때 좀 나누고 싶은 감사 첫 번째가 있다면 뭐예요? 네, 사실 우리 조하고 우리 그레이가 같은 조울이지만 굉장히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한 병의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참 다양했죠. 굉장히 네. 다양했고 우리 조우는 전형적인 조울이었지만 우리 그레이는 분열성 정동장애라고 해서 사고 장애가 먼저 오고 하는 그런 심한 쓰나미 같은 걸 겪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사실 저는요 조우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발병했을 때 그때 굉장히 제 마음이 충격도 충격이지만 나를 되돌아본다기보다는 굉장히 죄책감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교육을 일어나느냐. 두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면서 우리 두 아이에게 돌봄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이런 어떤 자성의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그레이가 20살이 됐을 때 또 발병을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두 아들에게 일어날 수는 없다. 이거는 분명한 뭔가의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조금 이거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제3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네. 근데 사실 두 번째 아이까지도 조울증이고자 했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아주 절망과 너무 기가 막히고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딨나 이제 이런 것을 느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사거리로 바뀌었다는 게 그렇게 지금 나는 좀 와닿지는 않는데. 네. 예. 저도 이거는 좀 신기한 체험이긴 한데 제가 병원에 가서 둘째 그레이가 발병해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조울입니다라고 병명을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조울을 진단했던 우리 그 의사 선생님께서 사모님 책을 쓰세요. 이건 정말 생물학적인 질병입니다. 두 아이에게 어떤 비슷한 유전적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신질환 중에서도 특히 조울은 유전적인 그런
질병이다. 질병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많은 오해도 있고 그러니 책을 꼭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부모로서 우리가 교육을 잘못해서 우리 조우가 그런 조울증이 걸린 것이 아니었나 했는데 둘째마저 걸렸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생물학적인 요인이 더 많겠구나 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 네 그런 게 좀 일어났다. 있었죠. 네, 그 점에 있었고, 있어서는 오히려 네. 감사하다. 근데 우리 둘째 그레이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 그 감사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또 이렇게 아팠어야 되는 그거가. 물론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고 예, 우리 그레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런 질병을 앓지 않았다면 그런 자에 대한 공감력 지난번에 예, 한번 방송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공감력이 있었겠는가. 예,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어떤 전능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라는 그런 얘기를 것들은, 예.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제가 속으로 마음에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하고 뭉클했죠. 네. 그렇죠. 예, 글쎄 내 경우는 나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또 관계를 하면서 또 이제 오는 일들을 직업상 또 내 소명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보게 되면은 참 저 사람 보면 참 인품이 좋다. 또 참 멋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우선 진실해요. 그리고 투명하고 또 겸손하고 그다음에 공감력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 또 인내 어떤 내공 같은 것이 느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참 진주 같은 그런 모습이랄까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셨네요 주변에. 주변에 있죠. 그런 대개는 그런 사람들의 참 찾아보기가 힘든. 어떤 사람의 그 진실을 더 볼 줄 아는 통찰력? 뭐 그런 것들 그렇고 되게 보면 뭐 우리가 소위 3S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서바이벌 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세스 성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significance 의미를 좀 찾는다 이렇게 그러는데 글쎄 두 번째 그 석세스와 관련해 가지고 성공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거기에 이렇게 매몰돼서 살거든요. 뭐 우리 두 아들의 어떤 그런 뭐 스펙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게 되고 근데 이 조울증을 앓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무효화되고 내려놓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도 나고 그러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아닌 두 아들들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나도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하나의 관점들이 생기게 됐는데 나는 이런 것이 진주 같은 그런 그 깨달음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뭐 존재가 된다기보다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 내가 무엇을 많이 성취를 하고 업적을 뭔가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 삶을 내가 그렇게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좀 더 여유로워지고 그런 쪽을 그래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을 추구하던 것에서 그거 다 껍데기야 해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하게 됐다 할까?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자유함을 지금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둘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 중에 하나죠. 예.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또 이렇게 달려오다가 이 두 아이의 그 질병을 맞이하면서 멈추게 됐고 많은 것을 좀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떤 폭풍 속에 쓰나미를 겪으면서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뭐 싸우고 이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견디는 것만도 너무 힘들었죠. 네. 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아들들의 이제 조울증과 그 아픔을 얘기할 때 난 뭐 사람들이 고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연약한 것이 나눠줬을 때 오는 그 공감이 훨씬 더 깊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잘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렇죠. 무장 해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약점이 나눠줬을 때는 열렸을 때는 오히려 강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진실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술 먹으면서 막 취한 김에 뭐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러죠.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말들이 자기 쏟아놓는 건데도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것은 될지 몰라도 정말 진실되게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어떤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고 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두 아들의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나도 그 경지에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두 아이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두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더 깊어졌다고나 할까? 그리고 좀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이전에 병을 겪지 않았을 때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제 그런 뭐 생각을 남편에 하게 돼요. 대한 이해 남편에 대한 이해는 지금 ING. 현재 네. 네. 나는 사실 우리 조우하고 그레이에 대한 엄마의 그런 그 노력하는 거 또 분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애쓰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 할까 존경심이 생기고 그러셨어요. 나에게 좋은 파트너가 있구나 하는 그러면서 또 아내를 보면서 나의 어머니가 또한 나를 향하여서는 어땠을까 하는 나의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려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이 마누라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쑥스러운데 네, 그렇습니다. 칭찬을 하니까 저도 칭찬 한마디 할게요. 사실 저는 저희 남편이 너무 바쁜 삶을 사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아이들의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남편의 그 도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 거의 뭐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이런 날도 있었죠. 그레이가 갑자기 2시에 전화해서 자기 지금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1시간 잘뚱말뚱하다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러 가갖고 애를 픽업해서 그 새벽에 병원에 가기도 했고 또 조증으로 잠을 못 이룰 때 저희 남편이 우리 그레이를 데리고 홍대 클럽에 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나와서 둘이 이제 이 안 먹으려고 하는 그 약을 또 겨우 타일러서 이제 약을 먹이고 차에서 잠을 재워갖고 둘이서 끙끙대면서 13층 아파트를 아이가 정말 잠이 거의 들었을 때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를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사실 발견인가 보죠. 사실 겪으면서도 처음 겪는 게 아니면서도 또 조증이 발병이 됐을 때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 힘든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또 대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했어요. 예. 지금 조 엄마는 아까 타인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이 더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근래에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또 거기서 많이 좀 뭘 그런 참 굉장히 감동이 오는 또 진실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잖아요. 저는 이제 그 책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숨기고 이러는데 이거 그런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병명을 아주 색다른 그런 이름으로 또 지어도 보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뭐 역할극을 한다든지 글로든지 뭘든 그림이든지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같이 나누고 그래서 공감 서로 들어주고 경청하고 하면서 그 어떤 병에 대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서로 연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게 즐겁게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가 저런 그룹이 있다면 정말 힘이 되겠다. 우리는 25년 동안 솔직히 암만 우리 두 아이를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이를 투병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소리 없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지만 그런 또 실질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그렇죠.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들어오기는 어려웠죠. 그분들이 그렇죠. 워낙 우리의 그것을 모르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당사자 연구는 베델의 집인가 하는 그 유명한 일본의 그 공동체죠. 네. 그 정신질환자들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던 모양인데 네, 재밌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 조울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다. 이제 이러면서 사람과 문제를 분리를 시켰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질병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용어 자체들이 아주 신선했어요. 제가 아까 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변화, 성장이 있었다 얘기했는데 그걸 잠깐 이제 좀 나눠보면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풍성한 그 사랑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핍이 하나 있었죠. 저를 낳자마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뭐 엄청난 결핍인데 그 결핍을 못 느낄 만큼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우리 아빠 해서 나 하나밖에 없는 그 아기를 그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그랬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그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가 8월 15일생인데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종로에서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8월 15일 너 생일을 온 국민이 축하를 한다. 그러니 아침부터 제가 그 돗자리 들고 나가갖고 길가에다 펴놓고 그 행진하는 동대문 운동장서부터 나오는 군악대 행진을 보면서 와 내 생일을 온 국민이 정말 축하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착각이네요. 네, 근데 너무 기뻤고 그 할머니의 그 하얀 거짓말이 나의 자존감을 어릴 때 한껏 높여주셨고 저희 아빠는 뭐 정말 교육적이신 분이었고요. 책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춤추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뭐. 그래서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이제 인생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두 아들의 조울증을 만나게 되니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뭐. 근데 저한테 그런 어떤 자존감은 빵빵했지만 저한테 한 부족한 것도 물론 있었죠. 제가 그런 노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약간 그 인내와 그 자제력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어머 내 인생에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안 되는 애써도 게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우리 두 그게 더 아들의 많지 뭐. 예, 더 많은데 저한테는 그게 몰랐던 거지. 굉장히 큰 과제고 정말 고통이었죠. 우리 두 아이의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우울과 조증을 2년 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학교 때 네, 얘기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때 1년을 휴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그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 조우도 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증이 오기 전에 제가 긴 우울에 점점 깔아앉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원인은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내가 불평을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야단 맞는 걸 한번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고 어린 나이인데도 어머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야단을 맞는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이러면서 어린아이인데 그때부터 불평 그런 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새어머니에 대한 배려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사실 불평 불만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런가? 오로지 불평 불만은 남편에 대한. 글쎄. 네, 그것만 있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로지 출구가 이제 우리 남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나의 감정을 엄청 밝은 아이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다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말이 줄어들면서 그 우울이 왔어요. 근데 우리 조우 같은 경우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굉장히 우리 조우가 밝은 아이였잖아요. 그죠? 제가 근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선생님을 찾아가갖고 우리 아이가 자꾸 말이 준다.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적응이 되고 한국말도 잘 할 것 같았는데 자꾸 말이 줄어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깊은 우울증이었다고. 근데 우울로 가고 있는 그 거지. 과정인 거를 잘 몰랐고, 그리고 그거 걱정만 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과 조울을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 우울한 사람 이해 못했고 그런 어떤 그 좀 정상 범위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우울을 내가 극복하고 별것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케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훨씬 더 깊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32년 동안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정말 어떤 것보다도 정서적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자기를 잘 표현하는 아이를 키워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또 감사의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네. 별의별 애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죠. 남이 저를 도저히 강담할 수 없는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또는 두 아이들의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알게 되고 이른바 또 그런 좀 아이들 깨진 거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나누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그 시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시렌디비라고 하는 어느 나라의 이솝 야화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두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자루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담아와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숙제를 줬는데 또 두 아들들이 열심히 하여튼 그것을 다 담아온 거예요. 뭐 돌과 뭐 이런 것들을 한 부대를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다 뭐 일종의 뭐 금덩어리였다 또는 뭐 다이아몬드였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뭔가 열심히 했더니 그 결과가 예기치 않은 기대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시렌디피티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네. 나는 이제 우리 두 아들의 조울증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생 많았고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팅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이제 그거 뿐인데 지금 시렌디피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기대로 이제 이 갖게 된 것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우리 이 작년에 조우가 또 그 아내와 함께 시작한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예요. 이거는 두 아들이 이 조울증이 없었으면 이런 방송이 못 나오죠. 네. 근데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이 구독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연락해주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거는 정말 예기치 않은 기대예요. 네. 물론 그 가운데에 그 카톡 플러스 친구를 이제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고통을 나누고 그 역경을 나누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좀 힘도 들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또 믿고 나누는 그분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은의 마음 약국 자체가 시렌디피티다 하는 네.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뮤지션이니까 얼마든지 공연하고 뭐 퍼포먼스하고 하는 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뭘 연습하더라도 다 그런 건데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온리 완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언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게 사실 그 조울증 그 뮤지션이 공연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의논해서 한번 딱 한 사람만 초대해 보자. 그 돈 많이 드는 일 아니니까 한 부부 또는 한 가족을 초청해서 한번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의 그 유치원의 이제 그런 공연장 뭐 그런 곳에서 한다든가 또는 어디 다른 곳을 빌려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63회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최근에 예.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조은의 마음 약국 시작하기 전까지는 온리원 콘서트가 정말 가장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뿌듯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1대1로 식사 대접하고 깊이 있게 나누고 깊이 있게 대화하고 또 이런 콘서트로 선물해주고 우리 그레이가 그 사람만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그 그레이 아내와 불러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건 나누는 아주 가운데 특별한 건데 지금 사실 63회까지를 이제 지난주에 하고 네. 이거를 또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좋은 의미에서 이런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그들에게 이 온리원 콘서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관중으로 하나 섞여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 사람이 뭐 스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연주자가 또 여러 가지 노래와 곡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 이거는 평생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네, 잊지 못하는 귀한 그래서 시간이었죠. 우리가 우리 지인들을 초청하면서 참 그런 그 평생 잊지 못할 콘서트였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예상치 않은 사실 그 그런 63회를 기대였죠. 하는 동안 그레이가 중간에 또 중간중간 입원도 해가면서 그렇지. 조증이 또 발병을 했을 때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밤새껏 드럼을 치고 싶고 연주를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이제 콘서트를 생각한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한 사람, 한 부부, 한 가족을 초대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 또 같이 정말 콜라보, 협력해서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을 얻게 됐어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좋은 의자의 그러한 이사님들, 거기는 김수지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이 정신간호학에 아주 기초를 놓은 분이죠. 네. 그리고 또 호스피스 사역을 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처음 들여오신 분이고. 나이팅게일 재단에서 국제 간호대상을 받고 이제 그분이 이 창립이사장으로 1년을 잘 섬기고 이제 소천하게 됐는데 그 사단법인이 우리 좋은의 마음 약국에 이제 우리 가족을 들을 이제 보면서 여기에 마중물을 붓고 싶다 해서 이걸 돕고 싶다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기대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또 여기 경기도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0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가족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연합회 대표이신 우리 김진일 선생 같은 분이라든가 또 수원시 가족학교를 운영하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자살방지센터의 어떤 소장님이라든가 등등 여러 귀한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만나고 또 같이 협력자로 이제 서로 할 수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시렌디피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않은 기대였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도 절제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 엄마가 아까 좀 재밌게 봤다고 하는 그 당사자 연구 베델의 집 거기에 이 회복과 관련된 그런 멘트가 있죠. 그것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현병인 사람들의 미팅인데요. 음. 회복을 위한 8단계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장인데 거기서 8가지 스텝을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인정합니다. 저에게는 동료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 혼자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힘을 사용해서 내 자신도 도울 수 있고 동료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 원치 않은 행동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이해하는 중요성과 가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저는 선택합니다. 저는 회복을 바라며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러한 저의 선택에 대해 저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선택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용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온 저의 잘못을 용서하고 약함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저는 저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처 주고 해를 입혀온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그런 속박에서 해방시킵니다. 여섯 번째,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저의 잘못과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제 자신을 꺾어지게 하는 그 사고방식이 저의 실패, 공포, 불행을 일으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저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7번째, 저는 의탁합니다. 저는 저를 초월한 위대한 힘에게 저의 인생을 의탁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를 있는 그대로 의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깊은 곳에서 변화되기를 염원합니다. 8번째, 저는 전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라는 유용한 체험을 통해 배운 삶의 방식을 메시지로 해서 동료와 가족 그리고 사회에 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유, 아주 뭐 네, 그래서 보물 같은 고백들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스텝을 이제 2020년 네, 또 우리 19년 보내면서 우리 조은의 가족,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우리 조은의 가족, 그레이 가족 이런 다 가족들을 누릴 수 있기를 누릴 수 바랍니다. 정말 바래요. 네. 예, 여러분 오늘 저희 부부가 좀 감사한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눴는데 이제 좀 끝나야 될 시간이군요. 그래서 저희들 인사하고 끝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